칙곡의 조선 야사. 오늘은 조선 중기 때 학자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야사입니다. 조선 중종 때 주역 8궤에 능통한 형중 이지함이 있었다. 이지함의 본관은 한산, 자는 형백, 호는 토정 또는 수선이며 고려 말에 저명한 성리학자 목은 이색이 그의 7대조가 된다. 이지함은 의금부 도사, 수원 판관 등을 지낸 이치의 막내 아들로 151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형 이지번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16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 형 이지번과 함께 한양으로 왔다. 이지번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사내의 아버지로 이지함은 조카 이사내를 가르쳤으니 형이 베푼 가르침의 은혜를 갚았던 셈이다. 이지함은 그 유명한 화담 서경덕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 한때는 아산 현감의 벼슬에도 있었으나 적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총명하고 남돋기를 좋아했던 그는 성장하여 결혼을 해서도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데 더욱 힘을 썼다. 부인과 자녀들은 남다른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하는 법은 절대 없었다. 나이가 더할수록 학문과 인격이 높아감에 따라 비록 없이 살긴 해도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 그들은 그들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지함의 조언대로만 실행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몸이 아파도 장사가 잘 안 되어도 이지함 말대로만 하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문전의 사람들이 줄을 이어갔다. 이지함은 주역 8궤에 능통하였던 터라 그 궤를 응용해서 닥쳐올 액을 미리 내다보고 피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집을 놓아둔 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마포 나루터에 기둥과 상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흙으로만 쌓아 올린 정자, 즉 일종의 토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기거했다. 그런 연유로 세상 사람들은 이지함을 토정선생이라 부르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봐달라고 하는 통에 순서를 기다리려면 며칠씩 걸리곤 했다. 토정선생은 그런 폐단을 줄이고자 주역 8궤를 응용하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예언서로 소위 토정비결을 만들어 그 내용에 기준하여 예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토정비결이란 책이 너무도 신기하게 미래를 잘 맞추자 우매한 백성들 중에는 근면성과 성실성을 무시한 채 약은 꾀로 악용하는 폐단이 일기 시작하여 할 수 없이 절반 정도만 맞고 절반 정도는 맞지 않도록 토정비결을 고쳐버렸다. 토정선생은 몹시 가난해 밥솥이나 갓 신발 등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 쇠붙이로 두들겨 만든 쇠갓을 쓰고 다녔고 솥에 구멍이 났을 때는 쇠갓을 뒤집어 놓고 솥으로 대용했고 신발은 나무를 파서 만든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이지함은 한 곳에 얽매이거나 구속되는 것을 싫어했다. 정옥명도 기옥만필에서 그가 강해를 떠돌아다니며 방랑행각을 한 것은 세상을 싫어해서만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라고 기록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 기발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지만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농담을 하며 점잖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헤아리기 힘들었다라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이 있다. 이른바 이지함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도학군자 선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정선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항해 기술로 제주도를 왕래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광풍이 몰아치는 악천후에 닻을 단 큰 배들도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토정선생은 유유하게 조각배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아직도 신비 속에 쌓여 있으나 일여편주로 항해를 할 때면 꼭 닭 4마리를 배의 귀퉁이에 매달아 균형을 유지하여 침몰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길을 가다가도 지팡이에 턱을 괜 채 서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개인의 운명을 매년마다 볼 수 있는
토정 비결과 주로 국가의 운을 비록 예언한 토정 가장결이 있는데 그 학술적 근거는 주역 8궤에 두었던 것으로 토정 가장결에는 우리나라 국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원숭이, 쥐, 용에는 병난이 있고 범, 뱀, 돼지에는 혼란과 옥사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대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을사사와 을사오적신들의 매국노 사건과 1926년 항일학생 시위운동 사건 등은 그가 예언한 일면을 그대로 실증해 주었다. 토정 선생은 호걸 기인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기문기답으로도 유명했다. 어느 사람이 선생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요 하고 질문하자 부막부어 불탐이라 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욕심내지 않는 것이라 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인은 누구요라고 질문하자 선생은 귀막귀어부작이라 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귀인은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요라고 질문하자 강막강어부쟁이라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라고 답했다. 이처럼 토정 선생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몇 날 며칠을 두고도 생각지 못할 명답을 즉석에서 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달인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한 번은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제수 살 돈이 없어 쩔쩔매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머슴에게 주면서 어느 곳 어느 시각에 그곳을 가면 얼마에 산다는 사람이 있을 테니 팔아오라고 했다. 하인은 시키는 대로 가르쳐준 장소에 가보았더니 토정 선생이 예언한 대로 그 장소에 아니나 다를까 인상착에 하나 틀리지 않은 한 노파가 그 가보를 보더니 두말하지 않고 사갔다. 하도 신기하여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인을 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면 반드시 오늘의 그 시간에 그 가보를 다시 팔려고 그 장소에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사오라라고 했다. 하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정말입니까가 아니.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 팔러 나온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선생은 웃음을 띄우며 기다려보라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작년처럼 제삿날이 다가왔다. 하인은 혹시나 하면서도 그 장소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선생이 예언한 그대로 그 노파가 그 가보를 다시 팔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토정 선생의 많은 예언에 비하면 그러한 예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소한 것이었다. 토정 선생은 이율곡 선생과 친분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이념이 달라 다툰 적도 많았다. 그렇지만 한때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시끄럽게 되자 율곡 선생이 귀향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토정 선생은 율곡 선생을 만나 율곡마저 귀향을 하게 되면 당파 싸움은 누가 막고 백성은 누가 다스리나라고 하며 설득을 해서 율곡 선생의 귀향을 포기하게 한 적도 있었다. 선생이 일생을 마치자 나라에서는 이조판서의 벼슬을 제수하고 강문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상 칙곡의 조선야사 토정 이지암 선생의 야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종 선생의 야사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실천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